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분들은 신구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하실 대학생 서포터 분들입니다. 성은, 주영, 재혁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올해 2022년도를 어떤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채널을 꾸려갈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서포터 분들의 자기소개, 그 다음 마지막 올해의 포부까지 좀 자세하게 집중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드릴 건데요. 그 키워드를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키워드에 맞춰서 자기소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5초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공감 능력 유튜버, 코로나 시기에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미래 유튜버 김성은입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 3가지는 밤샘, 쟁이, 우정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 해보자면은 밤샘을 정말 자주 하는, 우정을 끝까지 잃지 않는 멋쟁이인 사람인 변주영입니다. 8초 걸렸어요. 5초였는데 재혁씨. 신굿, 공모전, 아싸인데 신굿을 통해서 공모전에 자주 도전하는 아싸 최재혁입니다. 이거는 뭐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굿 대표님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정말 신굿을 위해서 공모전에 열심히 도전하는 아싸, 그게 저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리가 비었어요. 제 옆자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을 많이 도전해보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저는 많이 도전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또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많이 도전해보지 않았는데 올해 좀 도전을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2학년 때부터 공모전보다는 대외활동 쪽으로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아이디어 도출이나 SNS 마케팅 홍보, 그리고 콘텐츠 제작 쪽에 역량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관련해서 역량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다가 복학하고 이제 대외 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이거 신굿 대표님 보고 계시죠? 신굿이 딱 좋을 것 같아서 서포터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옆자리가 비었어요, 재혁씨. 다음 순서는 찐구 서포터즈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내 지원서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원서를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둬서 작성을 했고 내가 뽑히는데 이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분석과 설명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굿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먼저 대외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제가 가장 공모전 할 때 활용했던 사이트가 신굿이었고, 그래서 신굿에 들어가서 서포터즈를 뽑는다는 걸 보고 지원 분야에 카드뉴스랑 영상이 있다는 걸 보고 그게 저한테 자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었고 확신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서 작성하실 때 이제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해서 약간 회사에 나를 어필하려 했는지. 먼저 이 신굿이라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할까라는 의문을 갖다가 서포터즈랑 기자단 2개를 동시에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으로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궁금증을 유발함과 동시에 저를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스펙들을 적는 거를 위주로 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원서에 서포터즈가 콘텐츠 제작 활동이 주가 되니까 이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고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했고요. 너무 스펙이라든지 경험을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 글자 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써봤는데 길게 쓰다 보면 또 임팩트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소제목을 좀 붙였는데, 이게 제가 신굿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굿이 공모전 트렌드 리더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굿의 콘텐츠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소제목을 붙여서 좀 더 저를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저도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가지고 차별화를 두자 라고 생각을 한 게, 나는 신굿을 많이 이용을 했고 내가 신굿에서 얻은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편하게 전해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소질이 있다 라는 걸 지원서에 많이 녹여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영상을 제작했다 이런 말보다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어땠고 그로 인해서 뭘 얻었다 까지 얘기를 하고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하게 됐다 라는 말을 적었는데 그게 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포터분들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래도 각각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지원서 말고 또 받은 게 있었잖아요. 바로 활동 계획서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이제 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활동 계획서를 조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게요. 나는 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겠다 했는가? 저는 제작하고 싶은 콘텐츠를 총 6개를 적었는데 보면은 MBTI랑 싱굿을 합쳐서 맞춤형 공모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생각을 했고 또 공모전 관련 저작권 얘기를 적었어요. 공모전 수상하는데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수상이 취소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지원할 때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찝어주지 않을까. 공모전에 도전한다면 어떤 걸 궁금해할까를 가장 주안점에 뒀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획안을 다 작성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글로만 작성하면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카드뉴스랑 영상 시안을 직접 이미지로 제작을 해서 첨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원서에서 썼던 게 그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짜 트렌드를 좀 적용해서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했던 것 같고 요즘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툰 같은 SNS 콘텐츠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런 형식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두 분하고 살짝 방향성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과에서 마케팅을 배우다 보니까 싱굿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더 효율과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싱굿 페이지를 보다가 우연히 든 생각이 싱굿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인스타그램 구독자도 10,000단위가 넘어가는데 유튜브에는 왜 신규 팔로워의 유입이 없을까랑 그리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굉장히 많은데 왜 사람들 머릿속에는 싱굿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들이 필요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결과 재미를 주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라마 위주의 콘텐츠들을 계획서에 작성하게 됐고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레퍼런스 영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 영상들을 다 적어줌으로써 이제 계획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원하고 재혁 씨도 뭔가 잘 만들어주면은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대표님! 제가 어떻게든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콘텐츠를 약속해주세요. 대표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5글자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무엇인지, 코로나 끝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그다음 마지막 제 영상 봐주세요. 어필 시간입니다. 싱굿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는 프로 공감러입니다. 일단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저는 공감을 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은 콘텐츠는 결국에 반응을 이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공모전, 대활동 그리고 막 도전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와 공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모전 뿌셔입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고 뭐 수상을 해도 괜찮은 이 공모전에 도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분들께서도 힘을 얻고 공모전에 많이 도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5글자로 싱굿 휴게소 이렇게 5글자로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몸이 힘들 때 휴게소에 들려서 몸을 쉬잖아요. 감자를 먹거나 물 먹으면서 이런 작은 소확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주 타겟인 대학생들이 학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알바도 해야 되고 대외활동, 공모전 뭐 이렇게 스펙들 챙겨내는데 시간이 너무 빡빡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저것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확물이 있을 수 있도록 가벼운 팁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녹여서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다양하게 뭐 꿀팁 아니면 도전하는 과정에 대한 공감, 재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은 가장 뭔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 한번 5글자로 주영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실내는 그만입니다. 요즘에는 방역수칙을 지키고 한정된 인원에서 실내 스튜디오에서만 영상 콘텐츠 같은 걸 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야외로 나가서 더 다양한 곳도 돌아다녀 보고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보면서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입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되돌아봤을 때 뭐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였겠지만 이 시기를 단순히
별로였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도록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 함께 놀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누구도 쉽사리 모르는 사람을 접하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직접 참여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소통과 공감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참여시켜가지고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어필 시간을 5글자로 한번 말해볼게요. 처음이시죠 이건데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대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이쯤의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떠한 팁이나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처음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공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또 도전이니만큼 많은 도전을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콘텐츠에 녹여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핵 꿀팁입니다. 제가 콘텐츠 기획안 중에서 대외활동 면접 팁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대외활동 면접을 최근에 경험을 했거든요. 방향성이라든지 면접 준비 팁 그런 것들을 정말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눈 것 외에도 이제 대학생 서포터분들의 시선으로 만든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콘텐츠 앞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2022년 4월부터 계속 올라올 서포터즈 분들의 콘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친구에서 만나요. 안녕.